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말했던 걸 기억하시나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970년대 한 여성의 삶을 통해 본 용기와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억압받던 25살 여성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서울로 떠나면서 시작된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그린 감동적인 사연이에요. 절망과 도전,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75세가 된 김지연 할머니가 직접 들려주는 이 놀라운 인생 스토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 부담 없이 꾹 눌러주시고 좋은 이야기 함께 나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연입니다. 올해 75이 되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50년 동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1970년대 경북 안동 시골 마을이었어요. 제가 25살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결혼을 하지 않은 채로 친정에서 살고 있었어요. 1970년대 시골에서 25살 처녀가 시집을 안 갔다는 건 정말 큰 문제였거든요. 지연아, 너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 아버지 김영철은 저를 볼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총각 소개해 줄 테니까 빨리 시집 가라. 하지만 저에게는 말 못할 사정이 있었어요. 집에 함께 살고 있던 의붓아버지 김태수 때문이었어요. 어머니가 재혼하시면서 들어온 분이었죠.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태수 아저씨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분이었거든요. 나이도 저보다 15살 정도 많으시고 학교 선생님을 하셨어요. 지연이는 정말 똑똑하구나. 책도 많이 읽고 처음에는 정말 좋은 아버지 같으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20살이 넘으면서부터였어요. 태수 아저씨의 시선이 이상해졌어요. 지연아, 너 정말 예뻐졌다. 그런 말을 하시면서 제 어깨를 만지려고 하시거나 처음에는 그냥 아버지의 애정 표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지연아, 공부하는 거 도와줄까? 밤늦게 제 방으로 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렇게 거절하면 태수 아저씨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어요. 지연이가 요즘 버릇이 없어졌네. 어머니 박순자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여보, 지연이가 결혼 정년기인데 아직도 철이 없어요. 그러게 말이야. 빨리 시집 보내야겠어. 어머니는 태수 아저씨 편만 드셨어요. 당연했죠. 재혼하신 어머니 입장에서는 새 남편을 잃을까봐 무서우셨을 거예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태수 아저씨가 술을 드시고 집에 들어오셨어요. 지연아, 아버지랑 얘기 좀 하자. 제 방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늦었는데 내일 얘기해요. 지금 나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무서웠어요. 할 수 없이 문을 열었는데 지연아, 너 정말 예쁘다. 어떤 남자가 너 같은 여자를 놓치겠어?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아저씨, 취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취했다고? 나는 멀쩡해. 그러면서 제 팔을 잡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어머니가 뛰어오셨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엄마, 아저씨가. 뭐? 지연이가 또 무슨 소리를. 태수 아저씨가 바로 연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보, 지연이한테 좋은 혼담이 있다고 얘기해줬더니 갑자기 화를 내네요. 지연아, 아버지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래? 그때 알았어요. 이 집에서는
제가 뭘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25살 처녀가 의붓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의심한다고 하면 오히려 저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지연아, 내일부터 중매쟁이 김할머니가 온다. 좋은 총각 소개해 주신다니까 잘 보여드려라. 하지만 저는 결혼할 수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게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정말 무서웠어요. 태수 아저씨가 언제 또 그런 식으로 접근할지 어머니께 말씀드려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정말 혼자였어요. 25살, 시집도 못 간 처녀. 그런 저에게 누가 믿어줄 건가요?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는 정말 절망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걸. 26이 되던 해, 저는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해 봄이었어요. 의붓아버지 태수 아저씨의 행동이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거든요. 지연아, 너 정말 시집 안 갈 거야?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하시면서 눈빛은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니 박순자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셨어요. 아니, 정확히는 알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지연아, 엄마가 차라리 다른 동네로 시집 보낼까?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지연아, 엄마가 다 알고 있어. 그때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엄마도 어쩔 수 없어. 다시 혼자가 될 수는 없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어머니조차 저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1970년대 시골에서 재혼한 여자가 또다시 이혼한다는 건 사회적 매장을 의미했어요. 어머니도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셨죠. 지연아, 좋은데 시집 가면 다 해결될 거야. 엄마, 그런 게 해결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엄마가 뭘 어떻게 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저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지만 자신의 처지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어요. 마을 사람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김서방 집 큰딸이 아직도 시집을 안 갔네? 나이가 벌써 26인데 뭔가 문제가 있나? 장에 나가면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무슨 병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성격의 문제가. 저는 점점 마을에 이상한 사람이 되어갔어요. 1970년대에 26까지 시집 안 간 여자는 정말 이상한 존재였거든요. 어느 날 태수 아저씨가 저를 마당으로 불렀어요. 지연아, 아버지랑 산책이나 할까? 바빠서. 다음에요. 지연아, 계속 피하기만 할 거야? 그 말에는 협박의 뉘앙스가 있었어요. 아저씨, 무슨 말씀이세요? 넌 이 집에서 얹혀 살고 있잖아. 그런데 아버지 말도 안 듣고.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의존적인 상황이라는 걸. 일자리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지연아, 아버지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너를 정말 예뻐해서. 그만해요. 뭐, 너 지금 아버지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태수 아저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까? 내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정말 교묘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앞에서는 절대 본색을 드러내지 않으시니까. 제가 뭘 말해도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며칠 후 중매쟁이 김할머니가 정말 오셨어요. 지연아, 참 예쁘게 생겼네. 근데 나이가 좀. 할머니도 26이라는 나이에 놀라셨어요.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아니에요. 그냥 좋은 사람을 못 만나서. 그럼 조건을 좀 낮춰야겠네. 나이 차이가 좀 나도 괜찮지?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신다면서.
40이 넘은 호라비를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자식이 셋 있긴 하지만 농사도 잘 짓고 성실한 사람이야. 제가 거절하니까 지연아, 내 나이에 뭘 그렇게 가려. 이런 기회도 흔하지 않아. 태수 아저씨도 거들었어요. 지연아, 할머니 말씀이 맞다. 내가 너무 이상만 높이는 거 아니야?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연아, 엄마 말 좀 들어라. 이렇게 계속 있으면 모든 사람이 저를 압박했어요. 26살 처녀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어요. 의붓아버지 때문이라고. 어떻게 말해요? 지연이가 이상해. 좋은 총각 소개해줘도 싫다고 하고 마을 사람들도 점점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어느 날 밤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태수 아저씨가 술을 드시고 제 방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지연아, 아버지가 들어가도 되지? 안 돼요. 늦었으니까 주무세요. 지연아, 문 열어. 얘기할 게 있어. 목소리가 점점 위협적이 되었어요. 안 열면 문 부셔버릴 거야. 정말 무서웠어요. 어머니는 친정에 다녀오셔서 집에 없었거든요. 제발, 그냥 가주세요. 지연아, 너 계속 이럴 거야? 아버지가 얼마나 참아왔는데.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지연아, 어제 뭔 일 있었어?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엄마, 저 서울 가고 싶어요. 서울? 갑자기 왜? 그냥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한참 저를 바라보시더니, 지연아, 혹시, 엄마, 저 정말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뭔가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지연아, 엄마가 못나서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독립하고 싶어요. 1970년대에 여자가 혼자 서울 가서 산다는 건 정말 큰 모험이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지연아, 서울에서 어떻게 살려고? 일자리 구해서 열심히 살 거예요. 어머니가 한숨을 깊게 쉬셨어요. 그래,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날 밤 어머니가 제 방에 오셨어요. 지연아, 이거 작은 봉투를 주셨어요.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서울 가서 자리 잡을 때까지. 엄마, 어떻게 이런 돈을 엄마가 몰래 모아둔 거야. 혹시나 해서 어머니도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거였어요. 지연아,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엄마, 하지만 이제라도 너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서울로 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26살 늦은 나이였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어머니가 주신 돈, 그리고 제가 몰래 모아둔 용돈이 전부였어요. 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나서 저를 위해 김밥을 싸주셨어요. 지연아, 정말 가는 거니? 네, 엄마.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조심해라. 서울은 무서운 곳이야.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함과 걱정이 섞인 눈물이었죠. 엄마, 저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연아, 그 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가거라. 태수 아저씨가 깨기 전에 집을 나서야 했어요. 만약 알아채시면 못 가게 하실 게 뻔했거든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26해 동안 살던 마을을 떠나는 거였으니까요. 아가씨, 서울 가시는 거예요?
버스 기사 아저씨가 물어보셨어요. 네. 혼자요? 위험한데. 1973년에 시골 여자가 혼자 서울 가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4시간 만에 서울에 도착했어요. 서울역에 내리는 순간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자동차 소리, 경적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어요. 어디로 가야 하지? 막막했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역 앞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아가씨, 어디서 왔어요? 경북 안동에서 왔어요. 혼자요? 가족은? 네, 혼자요. 참, 요즘 시골 아가씨들이 서울로 많이 오는데 위험해요. 그 아주머니가 이정자 씨였어요. 하숙집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우선 우리 집에서 며칠 머물러 보세요. 일자리도 알아봐 드릴게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었어요. 그때 이정자 아주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숙집은 작은 2층 양옥집이었어요. 방 6개에 시골에서 올라온 여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공장에서 일해요. 공장이요? 봉제 공장, 신발 공장. 그런 데서 일하죠. 월급은 많지 않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일주일 안에 일자리를 구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방세를 낼 수 없잖아요. 하루 방세가 50원이었어요. 제가 가진 돈으로는 한 달 정도밖에 못 버틸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명동의 봉제 공장이었어요. 경력이 있어요? 아니요. 하지만 열심히 배울게요. 나이가 26? 너무 늦었네요. 우리는 20살 미만만 뽑아요. 두 번째로 간 백화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판매 경험이 있나요? 시골에서는 시골 경험은 소용없어요. 서울 경험이 있어야죠.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거절당했어요. 나이가 많아요. 경험이 없어요. 시골 출신은 적응이 어려워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지연 씨, 미안해요. 일자리를 못 구하시면 이정자 아주머니도 미안해 하셨지만 하숙집도 장사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같은 하숙집에 사는 영희 언니가 도움을 줬어요. 지연아, 우리 공장에서 사람 구한다고 하던데 어떤 공장이에요? 봉제 공장이야. 힘들긴 하지만 일단 취직은 할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영희 언니와 함께 그 공장에 갔어요. 일해본 적 있어? 아니요. 하지만 빨리 배울 수 있어요. 하루 12시간 일해야 하는데 괜찮아? 네. 월급은 한 달에 2만 원. 어때? 2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생활할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드디어 일자리를 구했어요.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아침 7시부터 밤 7시까지 12시간 동안 재봉틀 앞에 앉아서 일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기도 하고 실밥이 엉키기도 하고 정말 서툴렀어요. 아, 시골 아가씨, 좀 빨리 해봐. 반장 아줌마가 소리를 지르면 움츠러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 달이 지나니까 조금씩 적응이 되기 시작했어요. 지연아, 많이 늘었네. 영희 언니가 칭찬해 주셨어요. 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2만 원이라는 돈이
제 손으로 번 첫 번째 돈이었거든요. 엄마께 편지 써야겠다. 그날 밤 어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엄마, 지연이에요.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일자리도 구했고 월급도 받았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그때부터였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다른 여자들과 달리 저는 보호해줄 가족이 없었어요. 지연아, 총각 하나 소개해줄까? 괜찮아요, 언니. 왜? 혼자 사는 게 외롭잖아. 1970년대 여자가 혼자 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특히 시골에서 올라온 여자는 어느 날 공장 사장이 저를 불렀어요. 지연 씨, 일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식사나 할까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죄송하지만 바빠서요. 바쁘다고? 뭐가 바빠요? 그냥 집에 일이 있어서요. 사장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어요. 지연 씨,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좀 더 협조적이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여기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26살 혼자 사는 여자에게는 어디에서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도망갈 곳이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런 식으로는 일하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 일로만 평가받고 싶어요. 용기를 냈어요. 처음으로 정면으로 거부한 거였어요. 지연 씨, 후회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서울에 와서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적어도 여기서는 제가 선택할 수 있었으니까요. 27이 되던 해, 저는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었어요. 사장을 거부한 다음 날부터 공장에서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지연 씨, 이거 다시 해보세요. 지연 씨 작업 속도가 너무 느린데요? 반장 아줌마가 저에게만 유독 까다롭게 굴기 시작했어요. 사장이 뭔가 말씀하신 게 분명했어요. 지연아, 너 뭔 일 있었어? 같은 하숙집 영희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언니. 그냥, 지연아, 혹시 사장이 그런 거 아니야? 영희 언니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1970년대 공장에서는 흔한 일이었거든요. 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연아, 참아야 해. 다른 공장도 마찬가지야. 그럼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야. 기술을 배워서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지. 영희 언니가 저에게 야간학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연아, 야간 상업 고등학교 알아? 거기서 회계나 타자 같은 거 배우면 사무직으로 갈 수 있어. 야간학교요? 응.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교 가는 거야. 힘들긴 하지만 그때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평생 공장에서만 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길이 있었던 거예요. 언니,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는 시골에서도 공부 잘했잖아. 다음 날 야간학교에 등록하러 갔어요. 나이가 27이시네요. 네. 늦었지만 배우고 싶어요. 졸업장은 있으세요? 중학교 졸업장만. 그럼 고등학교 과정부터 해야겠네요. 3년 과정입니다. 3년. 긴 시간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등록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 8시부터 밤 11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였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공장에서 12시간 일한 후에 학교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지연 씨, 요즘 자주 지각하시네요? 사장이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혹시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지연 씨, 여자가 너무 욕심부리면 안 좋아요. 1970년대에는 여자가 공부한다는 것 자체를 좋지 않게 보는 시선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이게 제 유일한 탈출구였거든요. 야간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도 비슷한 처지였어요. 언니, 나도 공장에서 일해요. 저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공부해요. 모두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우리 모두 힘내요. 꼭 더 좋은 곳으로 가자. 서로 격려하며 공부했어요. 처음으로 제 꿈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만난 거였어요. 6개월이 지나니까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타자 속도도 빨라졌고 간단한 회계 업무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지연아, 너 정말 달라졌다. 영희 언니가 말씀하셨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자신감이 생겼어. 예전에는 항상 움츠러들어 있었는데 정말 그랬어요. 공부를 하면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났을 때 큰일이 일어났어요. 공장 사장이 저를 해고한다고 한 거예요. 지연 씨, 미안하지만 그만 나가세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요즘 일에 집중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야간 학교 다니는 게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정말 막막했어요. 야간 학교를 계속 다니려면 일을 해야 하는데. 지연아,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언니. 그때 야간 학교 선생님이 도움을 주셨어요. 지연 씨, 작은 사무실에서 사무보조 구한다고 하는데 해볼래요? 정말요? 사무직이요? 네. 월급은 조금 적지만 야간 학교 다니기에는 좋을 거예요. 드디어 사무직 기회가 온 거였어요. 다음 날 그 사무실에 면접을 보러 갔어요. 타자 칠 수 있어요? 네. 분당 50타 칠 수 있어요. 회계는? 기초적인 것은 할 수 있어요. 좋아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공장을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새 직장은 작은 무역회사였어요.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 회사였죠. 지연 씨, 여기서는 영어도 필요해요. 영어요? 네. 무역 업무니까. 간단한 영어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영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야간 학교에서 배우는 것 외에 혼자서도 공부했어요. 정말 바쁜 나날들이었어요. 낮에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야간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집에서 영어 공부하고. 하지만 행복했어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28이 되던 해 드디어 야간 상업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지연 씨, 축하해요. 회사 동료들도 축하해 주셨어요. 이제 정말 어디서든 일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제가 서울에 온 지 3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공장에서 일하던 시골 여자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직업 여성이 된 거였어요. 어느 날 고향에서 편지가 왔어요. 지연아, 엄마야. 내가 서울에서 잘 지낸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아직도 시집갈 생각은 없니? 엄마는 아직도 결혼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엄마, 저는 지금 행복해요.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날 밤 답장을 쓰면서 생각했어요. 3년 전 집을 떠날 때는 그냥 도망치는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제 발로 서서 제 길을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나도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29살.
다른 여자들은 이미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을 나이였지만 저는 이제 막 제 인생을 시작한 기분이었어요. 1976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찾아온 해였어요. 야간 상업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무역회사에서 일하면서 영어 실력도 늘고 업무 능력도 인정받기 시작했거든요. 지연 씨, 정말 많이 늘었네요. 사장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이제 해외 바이어와 직접 통화도 할 수 있겠어요. 정말 뿌듯했어요. 3년 전 공장에서 일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 큰 손님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대한무역공사에서 나온 김 부장입니다. 정부 기관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우리 회사가 수출을 잘한다고 해서 정부 정책에 대해 설명하러 오신 거였어요. 여기서 영어로 업무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지연 씨가 영어를 잘해요. 사장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지연 씨라고 하시죠? 학력이 어떻게 되세요? 야간 상업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야간 학교요? 대단하네요. 일하면서 공부하셨구나. 김 부장님이 관심을 보이셨어요. 혹시 더 큰 회사에서 일해볼 생각 없으세요? 더 큰 회사요? 네. 요즘 정부에서 수출 진흥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영어 할 수 있는 여성 인력이 부족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1970년대 후반에 한국이 수출주도 경제로 바뀌면서 영어 할 수 있는 여성들이 필요하다는 걸 삼성물산에서 사무직 직원을 뽑는다고 하는데 추천해 드릴까요? 삼성물산. 정말 큰 회사였어요. 제가 감히 지원할 수 있는 곳일까요?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실력 있으시잖아요. 며칠 후 정말로 삼성물산에서 면접 기회를 주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지연아, 정말 대단하다. 하숙집 언니들도 축하해 주셨어요. 삼성에 들어가면 정말 인생이 바뀌는 거야. 면접 날 정말 떨렸어요. 양복도 새로 맞춰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했어요. 김지연 씨,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간단한 비즈니스 영어는 가능합니다. 야간 학교를 다니셨다고 하는데 왜 대학은 안 가셨나요? 집안 사정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실력을 쌓으셨네요. 대단합니다. 면접관들이 오히려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우리 회사에서는 학력보다 실력을 중시합니다. 열심히 하실 수 있나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축하합니다. 삼성물산 해외 영업부에 발령받으셨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제가 삼성에 들어가게 되다니. 첫 출근 날 을지로에 있는 삼성 빌딩에 갔어요. 와, 정말 크다. 30층짜리 빌딩. 제가 일하게 될 곳이었어요. 지연 씨, 환영합니다. 해외 영업부 과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여기서는 주로 해외 바이어들과 연락하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업무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흥미로웠어요.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일한다는 게. 지연 씨는 어학연수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요. 혼자 공부했어요. 혼자서요? 대단하네요. 발음도 좋고 동료들도 저를 인정해주는 분위기였어요. 몇 달이 지나니까 정말 재미있었어요. 미국, 일본, 독일 여러 나라 바이어들과 전화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외국 바이어들도 제 일을 인정해 주었어요. 지연 씨, 정말 잘하네요. 승진도 빨리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회사에서 해외 출장을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여자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지연 씨,
미국 출장 가실 건데 남자 동료와 함께 가셔야 해요. 왜요? 제가 혼자 가면 안 되나요? 아직은 회사 정책이 그래요. 여자 직원 혼자서는 해외 출장을 못 보내요. 1970년대에는 여자가 혼자 해외 출장 가는 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시대가 바뀌고 있었어요. 지연 씨 같은 분들이 많아지면 곧 바뀔 거예요. 과장님이 격려해 주셨어요. 그의 말 회사에서 큰 파티가 있었어요. 연말 회식이었죠. 그때 처음으로 제 인생에 특별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기획부 박민호입니다. 32살의 조용하고 신사적인 분이었어요. 지연 씨가 유명한 영어 실력자시군요. 과찬이세요. 저도 해외 업무에 관심이 많은데 기회되면 조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처음에는 그냥 동료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호 씨는 달랐어요. 지연 씨, 여자가 이렇게 일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1970년대에 그런 생각을 가진 남자는 정말 드물었어요. 지연 씨,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까요? 30살이 되도록 연애다운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럴 여유도 없었고 믿을 만한 남자도 없었고 하지만 민호 씨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지연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제가 뭘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오신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민호 씨는 제 과거를 듣고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연 씨 같은 분이 더 많아져야 우리나라도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제 능력을 인정해주고 제 선택을 존중해주는 그런 남자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조심스럽기도 했어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거든요. 천천히 생각해보자. 30살. 늦은 나이였지만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더 큰 꿈도 생겼어요. 언젠가는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해외 출장을 갈 수 있는 세상이 올 거야. 제가 그 길을 여는 사람 중 하나가 되고 싶었어요. 1978년. 제게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민호 씨와 만난 지 1년이 지났어요. 우리 사이는 정말 좋았어요. 지연 씨, 오늘 새로운 프로젝트 어떠셨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독일 바이어들이 우리 제품에 관심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지연 씨 덕분에 해외 영업이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요. 민호 씨는 항상 제 일을 자랑스러워해 주셨어요. 제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시는 분이었죠. 민호 씨, 감사해요. 항상 응원해 주셔서. 당연하죠. 지연 씨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니까요. 그런 민호 씨가 어느 날 진지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지연 씨, 우리 결혼 생각해 보지 않을래요?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였어요. 민호 씨, 지연 씨와 함께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기뻤어요.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민호 씨, 저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당연하죠. 왜 그만두세요? 하지만 결혼하면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할 텐데요. 1970년대에는 결혼하면 회사를 그만두는 게 당연했어요. 특히 여자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면 되잖아요. 민호 씨는 정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민호 씨 부모님을 뵙게 됐어요. 아, 지연 씨시군요. 민호가 많이 얘기했어요.
어머님은 처음에는 친절하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31살입니다. 31살. 좀 늦으셨네요. 결혼 경험은 없습니다. 그럼 다행이고,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질문들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지연 씨 집안은 어떻게 되시나요? 경북 안동 시골입니다. 아버님은 뭘 하시고,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농사를 지으세요. 민호 씨 어머님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리고 지연 씨는 지금 회사를 다니시죠? 네. 결혼하면 당연히 그만두실 거죠? 그건 민호 씨와 상의해서 결혼하면 가정을 돌보는 게 여자의 본분 아닌가요? 그때 민호 씨가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지연 씨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일을 계속하셨으면 좋겠어요. 민호야, 그게 무슨 소리니? 며느리가 바깥에서 일하면 우리 체면이 서나? 1970년대 기성세대에게는 며느리가 일한다는 것 자체가 집안의 체면을 깎는 일이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민호 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제 일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연 씨, 결혼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 축하해요.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언제쯤 그만두실 예정이에요? 그만둔다고요? 결혼하시면 당연히 그만두셔야죠. 혹시 계속 다닐 수는 없나요? 지연 씨, 우리 회사에 기혼 여직원은 없어요. 회사 규정이에요. 정말 막막했어요. 사랑과 일, 둘 다 포기할 수 없는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민호 씨와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민호 씨, 저 정말 고민이 많아요. 뭐가 고민이에요? 결혼하면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것 같아서요. 지연 씨, 저는 지연 씨가 일을 계속하길 원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때 민호 씨가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그럼 외국으로 가는 건 어때요? 외국이요? 제가 알아보니까 미국에서는 여자도 결혼 후에 일을 계속할 수 있대요. 하지만 그럼 가족들을 떠나야 하는데 지연 씨, 우리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큰 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한국에 남아서 전통적인 결혼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모든 걸 뒤로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가거나 며칠 후 고향에서 어머니가 올라오셨어요. 지연아, 결혼한다고? 네, 엄마. 그럼 다행이다.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하지만 제 고민을 말씀드리니까. 지연아, 여자가 무슨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니? 엄마, 이 일이 저에게는 정말 중요해요. 지연아, 너는 이미 충분히 해봤잖아. 이제는 가정을 꾸리고 평범하게 살아야지. 어머니도 이해해 주시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어머니가 제 방에 오셔서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연아,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네, 엄마. 너를 보면서 엄마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어떻게요? 엄마는 평생 남자에게 의존해서 살았어. 내 아버지한테도 그 사람한테도 어머니가 태수 아저씨를 언급하시는 거였어요. 하지만 너는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잖아. 엄마가 보기에는 내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정말요? 응.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그날 밤 결심했어요. 다음 날 민호 씨에게 말했어요. 민호 씨, 미국으로 가요.
정말요? 네. 무서우면서도 설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해요. 1979년 봄,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민호 씨와 함께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32살. 늦은 나이였지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지연 씨, 무서워요? 조금.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구나. 한국에서는 불가능했던 꿈들을 미국에서는 이룰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민호 씨, 고마워요. 뭐가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셔서. 지연 씨,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저는 사랑을 위해 그리고 제 꿈을 위해 새로운 대륙으로 떠났어요. 1979년 4월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내린 순간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공항에서 들리는 외국어들. 이제 정말 외국에 왔다는 실감이 났어요. 민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지연 씨, 우리 해냈어요. 네. 정말 여기 왔네요. 하지만 막상 와보니 막막했어요.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게 달랐거든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어려웠어요. 여기서 슈퍼마켓이 어디에 있나요? 간단한 영어도 발음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죄송해요. 못 알아듣겠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위축됐어요. 민호 씨는 MBA를 하기 위해 UCLA에 입학했어요. 지연 씨도 뭔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도전해봐요.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처음 몇 달은 민호 씨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한인 식당에서 일했어요. 지연 씨, 영어 잘하시네요. 식당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래도 한국에서 회사 다니셨다면서요? 여기서도 좋은 일자리 구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학력도 다시 인정받아야 했고 경력도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웠어요. 죄송하지만 미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분을 찾고 있어요. 몇 번의 면접에서 똑같은 이유로 거절당했어요. 지연 씨, 힘들어요? 민호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당연한 거죠.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인정받는 직장인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영어 못하는 동양 여자일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때 기회가 왔어요. 지연 씨, 혹시 대학 다닐 생각 없어요? 한인회에서 만난 언니가 말씀하셨어요. 대학이요? 여기서는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공부할 수 있어요. 커뮤니티 칼리지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 알았어요. 미국에서는 30살이 넘어도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걸.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지연 씨 실력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산타모니카 대학에 입학 원서를 냈어요. 김 씨 부인, 영어는 꽤 하시는군요. 하지만 글쓰기 실력을 더 키우셔야 해요. 상담 교수님이 조언해 주셨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요. 일단 기초 영어 수업부터 듣고 그 다음에 경영학 과목으로 넘어가세요. 33세. 다시 학생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젊은 미국 학생들 사이에서 나이 많은 동양 여자가 공부한다는 게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오셨나요? 클래스메이트들이 친근하게 말을 걸어줬어요. 네, 맞아요. 멋져요. 한국 문화 정말 흥미로워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따뜻했어요.
2년 동안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영어 실력도 늘었고, 미국 문화도 이해하게 됐고, 지연 씨, 정말 많이 늘었어요. 민호 씨도 제 변화를 알아봐 주셨어요. 이제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드디어 UCLA 경영학과에 편입할 기회가 왔어요. 35의 대학생이라니 정말 신기해.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더 간절하게 공부했어요. 어머니, 정말 멋져요. 어느 날 같은 수업을 듣는 미국 학생이 말했어요. 어머니라고요? 네, 우리 엄마 나이쯤 되시는데 여기서 공부하시는 게 정말 용감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UCLA에서 2년을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마케팅, 회계, 경영 전략. 한국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졸업을 앞두고 드디어 좋은 기회가 왔어요. 김 씨 부인, 저희 회사에서 일하실 생각 없나요? 한국계 미국인이 운영하는 무역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예요. 한국과 미국 비즈니스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분이 필요해요. 정말요? 꼭 하고 싶어요. 37에 드디어 미국에서 정식 직장을 구했어요.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비즈니스. 정말 제가 원하던 일이었어요. 지연 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호 씨도 MBA를 마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우리 정말 해냈네요. 네, 정말 꿈 같아요. 1985년. 저는 그 회사에서 승진해서 매니저가 되었어요. 지연 씨가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예요. 사장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한국에서 온 바이어들과 미국 회사들을 연결해 주는 일. 정말 보람 있었어요. 김 매니저님 덕분에 이번 거래가 성사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1987년 인생의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어요. 민수를 임신한 거예요. 지연 씨,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정말요? 39에. 늦은 나이였지만 정말 기뻤어요. 지연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일말이에요. 아이가 생기면 민호 씨는 여전히 제가 일을 계속하길 원했어요. 미국에서는 출산 휴가 후에 복직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미국에서는 아이를 낳아도 일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1988년 민수가 태어났어요. 우리 아들이에요. 민수야, 엄마가 너를 위해 더 열심히 살 거야. 출산 휴가 3개월 후 다시 회사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오신 걸 환영해요, 김 씨. 동료들이 환영해 주었어요. 아기는 어때요? 잘 지내고 있어요. 고마워요. 미국에서는 일하는 엄마가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민수는 건강하게 자랐고 저는 회사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어요. 지연 씨, 이제 정말 성공하셨네요. 성공이라기보다는 제가 원하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1990년대 한국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저희 회사도 더 바빠졌어요. 김 이사님, 한국 진출 프로젝트를 맡아주세요. 드디어 이사까지 승진했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시골에서 올라온 그 여자가 미국에서 이사가 되다니. 하지만 가끔은 한국이 그리웠어요. 민수야, 할머니 보고 싶지? 네, 엄마. 언제 한국에 갈 수 있어요? 곧 갈 거야. 1995년. 16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지연아, 어머니가 공항에서 울면서 저를 맞아주셨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너 정말 많이 변했다. 한국도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여자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도 자연스러워졌고, 지연 언니, 정말 대단해요. 미국에서 성공하시다니. 옛날 하숙집 언니들과 만났을 때 모두들 놀라워했어요. 언니가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한 선택이 다른 여성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언니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정말요? 네. 저도 30이 넘어서 다시 공부했잖아요. 그렇게 한국에서 2주를 보내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언젠가 한국에서도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4년 10월 23일. 제가 한국을 떠난 지 정확히 45년이 되는 날이에요. 오늘 75살이 된 저는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있어요. 할머니, 오늘 뭐 해주세요? 그래, 서연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손주들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민수는 지금 한국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어요. 결혼도 잘했고 아이 둘을 낳아서 제게 손주를 안겨줬죠. 엄마, 오늘 또 옛날 이야기 하실 거예요? 그래, 민수야.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줘야지. 사실 저는 10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미국에서 30년을 살았지만 결국 고향이 그리웠거든요. 할머니는 정말 용감해요. 손주 서연이가 말했어요. 용감하다고? 할머니는 그냥 살아온 거야. 그래도 할머니 혼자서 미국까지 가셨잖아요. 손주들에게는 제 인생이 대단한 모험담으로 들리나 봐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냥 살아야 했던 선택들이었어요. 어제 어머니 산소에 다녀왔어요.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88까지 사시면서 저의 성공을 끝까지 지켜봐 주셨죠. 엄마, 지연이가 정말 잘 됐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엄마가 그때 용기를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산소 앞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요즘 종종 젊은 여성들이 저를 찾아와요. 할머니,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어요? 할머니, 저도 꿈이 있는데 포기해야 할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지난주에는 한 젊은 엄마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도 39에 아이를 낳고 계속 일했어요. 정말요? 어떻게 하셨어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어요. 그 젊은 엄마의 눈에서 희망을 봤어요. 며칠 전에는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이 상담을 요청했어요. 할머니, 저는 이제 40인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26에 집을 떠났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무서워요. 무서우면서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도 결국 용기를 내기로 하셨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저희 때보다 훨씬 자유롭고 기회도 많고,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 세대가 길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손주 서연이가 말했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특별한 건 아니야.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게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런가 싶기도 해요. 어젯밤 잠들기 전에 제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시골에서 태어나 어려운 집안 환경을 견디고 서울로 도망쳐 혼자 살아가며 결혼을 위해 미국으로 가서 다시 공부하고 아이를 키우며 일을 계속하고 성공을 이루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은 평범한 할머니가 되어 정말 긴 여행이었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모든 선택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오늘 아침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이야기를 책으로 쓰는 건 어때요? 책이라니. 누가 읽겠어? 많은 사람들이 읽을 거예요. 엄마 이야기에는 힘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냥 제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점심을 먹고 동네 공원을 산책했어요. 벤치에 앉아서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노는 모습을 봤어요. 저 젊은 엄마들도 각자의 꿈이 있겠지? 그때 한 젊은 엄마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혹시 김지연 할머니세요? 네, 맞아요. 와, 정말이에요? 할머니 이야기. 정말 유명해요. 제 이야기가요? 네, 저희 엄마가 항상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그제서야 알았어요. 제 이야기가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다는 걸. 할머니, 저도 회사 다니면서 아이 키우는데 정말 힘들어요. 힘들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도 할머니처럼 끝까지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 젊은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내가 걸어온 길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는구나. 그날 저녁 손주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할머니가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 언제예요? 손주 준호가 물어봤어요. 자랑스러운 순간이라 잠깐 생각해 봤어요. 미국 회사에서 이사가 되었을 때, 민수가 태어났을 때, 다 좋은 순간들이었지만, 지금이야. 지금이요? 응. 너희들과 함께 있는 지금이 가장 자랑스러워. 정말 그랬어요. 모든 고생과 선택들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던 것 같았어요. 밤에 혼자 방에 앉아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였다. 내가 걸어온 길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만은 후회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작은 희망이 되고 있다는 걸 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인생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45년 전 새벽 버스를 타고 이 도시에 처음 왔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로 가득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일이 있다면 저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문이 없으면 창을 찾으세요. 창이 없으면 스스로 벽을 뚫으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나이도 환경도 과거도 여러분을 막을 수는 없어요. 다만 포기하지만 마세요.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저도 그렇게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김지연은 1970년대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희롱과 억압을 당하던 피해자에서 스스로 서울로 탈출해 야간학교를 다니며 자립한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민호와의 건전한 사랑을 통해 미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30대에 다시 대학에 입학해 결국 기업 이사까지 승진한 그녀의 여정은 나이와 환경은 핑계가 될 수 없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어머니 박순자의 침묵과 변화, 손주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는 세대를 넘어 꿈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끊임없는 자기계발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